한국교회 총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들을 초청해 코로나19 대처 관련 회의를 열고 방역 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교단 신학을 정비하자는 취지로 신학 정체성 선언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에서 복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산하 9,290개 교회 가운데 교인 수 30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목표앤데이터 시간에는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은 매우 싸늘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교총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들이 회의를 열어서 방역수칙을 보다 더 철저히 지켜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한국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지역 기독교연합회 대표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든 이유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시선을 거두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교총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들은 대면 예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마음을 모았습니다.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해를 돌아보며 한국교회가 반성할 점을 되새기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소강성 목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며 연합과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17개 광역시도가 한교총과 함께 MOU 체결을 맺고 우리끼리 좀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좀 제발 서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교총과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대표자들은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배는 각 지역 연합회별로 따로 드리지만 하나의 주제와 설교문 등을 사용해 마음을 잇는 하나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68개 교단이 한 마음으로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자님들, 사무총장님들, 임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이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이기고 하나가 되어 회복하는 길에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전국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 회장과 총무 등 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신학을 정비하자는 취지로 발족한 신학 정체성 선언 준비위원회에서 복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개신교단으로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중심에 서 있는 예장 합동총회가 신학 정체성 선언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신학 정체성 선언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지난 105회 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 물결과 종교다원주의, 성소수자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신학 노선을 분명히 한다는 취지로 신학부가 청원해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장합동 소강석 총회장이 준비위원회 발족식 설교에서 교단의 복음주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요즘 교단이 복음주의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합동의 신학 정체성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절대 원리로 삼는 개혁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복음주의적 관점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할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연합사역을 하다 보면, 자,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학적 순혈성,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해야 됩니다. 합동총회의 복음주의권 경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예장합동총회 신학부는 지난 2018년 103회 총회에서 사회 참여 성향이 강한 복음주의 진영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성서한국, 좋은교사운동, 청어람, 뉴스엔조이를 연구하겠다는 헌의안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합동총회발 복음주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학정체성 선언 준비위원장 오종호 목사는 교단 신학정체성 선언 준비는 동성애 문제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에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단과 교회를 성경적 가치관으로 지켜내기 위한 학문적 접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일부분을 조심하라 이 말인데, 그야 뭐 당연히 지켜줘야죠. 자, 복음주의가 하는 것이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와 대별되느냐, 이런 관점도 있지만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들에게 맡겨서 논의를 해봐야죠. 하지만 복음주의권 원로 방인성 목사는 한국교회가 성경을 앞세우면서도 문자주의적인 폐단을 노출시켜왔다며 합동총회의 신학 정체성 선언 움직임을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보수 신앙이 가지고 온 성경에 대한 태도는 성경을 제일주의로 한다면서 너무 문자주의로 적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신학을 다치게 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고착화 또는 신앙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보수 신앙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니에요. 예장합동 신학 정체성 선언 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첫 모임을 갖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산하 9,290개 교회 가운데 교인 수 30명 미만인 교회가 전체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인 수 30인 미만 교회는 3,140개, 30에서 50인 미만 교회는 1,533개로 교인 수가 50인이 되지 않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합총회는 이 가운데 3,400여 교회를 총회와 노회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교단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환 목사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려 해 재판이 파행된 가운데 감리회 농촌선교회 목회자회가 성명을 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감리회 농촌선교 목회자회는 총회 재판위원회가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이며 교리와 장정이 명백히 제시한 공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교회의 위상을 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과 교리와 장정에 맞게 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사안을 정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제37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시상식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새물결 플러스 대표 김요한 목사는 출판인들이 깊이 있는 통찰과 지혜를 갖고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옥성득 교수가 쓴 한국 기독교 형성사가 출판 문화상 대상을 받는 등 모두 29종의 도서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는 지난 1984년부터 한국기독교 출판 문화상을 제정해 우수 양서를 출간한 기독 출판사들을 격려해왔습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올해 가정평화 캠페인의 주제를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가정생활협회는 제66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캠페인 주제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신앙의 가치를 담은 신앙 가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정협회는 코로나19 시대를 통해 가정사역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집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는데요. 오늘 목회앤데이터 시간에는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참 부쩍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인데요. 통계로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렌드 모니터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작년 7월에 조사된 결과인데 하루 평균 집에 있는 시간이 13시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2017년에 동일한 조사였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늘었는데 이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집안에서 13시간, 12시간씩 오래 있다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에 오래 있으면 우리가 흔히 답답할 거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누군가 일주일 동안에 집에만 있기라는 과제를 준다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 이런 응답을 69%가 했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집에 있는 게 최고다라는 응답도 64%나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을 전혀 어렵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흔히 집에만 있는 사람들을 집돌이 혹은 집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말에서 풍기는 이미지 뭔가 좀 성격적으로 소극적이거나 폐쇄적인 사람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돌이 집순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도 비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사가 집으로 모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집을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휴식이라 그러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거나 흔히 말하듯이 뭐 멍 때리거나 뭐 이런 걸 연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서 단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정적인 상태로만 있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것이 아닌 나의 행복을 위한 공간이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90%가 동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TV 보기 71%, 그리고 한 60%가 인터넷 정보 검색, 영화를 보는 분들도 한 43%가 나오고요. 그리고 음악 듣기나 게임 하기도 한 3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영화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홈카페로 바꾼다던가 하는 인증샷도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 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고요. 네. 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환경을 집에 만들어 놓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측면에서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요. 홈 인테리어 관심도가 최근에 증가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4%였고요. 관심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6%로서 관심도가 무관심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예, 집에 대한 의미를 신앙적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집의 기본 기능은 휴식 공간이지만 현대에 들어서 집은 휴식 외에 다양한 자기의 취미나 업무나 심지어 온라인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다양한 기능 공간으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 관점에서 보면 집은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집은 동시에 예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가장 알맞는 환경을 저희가 조성하는 측면에서 인테리어를 좀 생각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 하나를 예배드리거나 성경을 보는데 최적화된 그런 인테리어와 그런 가구 배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집 안에서 하는 신앙 활동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집안에 갖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위한 공간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집이 어떤 의미인지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코로나19 피해 구호를 위한 2차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영락교회와 명성교회가 오늘 교단 본부를 방문해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다음 달 8일부터 석 달 동안 매주 월요일에 감청 바이블 클래스를 주제로 성서 교육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한국헤르누트 형제단이 최근 창립 총회를 열고 국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헤르누트 형제단은 1457년 보헤미아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의 한 줄기로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농어촌 교회 사역연구소가 예장합동총회 수원 노회와 함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코로나19 극복 사례를 공모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도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